안녕하세요. 2019년 2월 11일 월요일 장전 톡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주말 또 잘 쉬었나요? 주말 동안 또 이슈가 많았었는데 두 개 이슈 먼저 좀 간단하게 살펴보고 시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큰 이슈 두 개를 좀 뽑아왔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트럼프와 김정은의 북미 정상회담이 하노이로 결국에는 최종 확정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할 것이냐면 글이 좀 긴데 간단합니다. 일단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김 위원장을 만나서 평화를 진전시키를 길을 고대한다면서 거기에 따라서 김정은한테 이런 거를 제공을 하죠. 핵을 포기하면은 경제 강국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여러 가지 제안을 할 것이고, 거기에서 요구하는 것은 바로 똑같죠. 아무래도 우라늄 농축 시설을 포함한 뭐 핵시설이라든가 가장 미국이 두려워하고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폐기, 그 다음에 북한의 비핵화라는 선언을 받아내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한반도의 종전선언, 대북 제재 완화 등을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날짜는 2월 날짜는 2월 27일부터 28일로 알고 있습니다. 자, 맞나요? 자, 글자 너무 많아서. 네, 맞네요. 글자는 27일부터 28일이네요. 일정이 2월 27일부터 28일 동안 베트남에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하게 되면은 단순하게 사회 이슈를 좀 받아볼 수 있는데, 우린 또 주식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뭐 투자를 해볼 수 있는 데가 없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월요일 같은 경우는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뭐 비핵화 관련, 또는 비핵화 관련주들, 뭐 종전선언 관련주들, 대북 제재가 완화되는 관련주들 전부 다 포함을 해서 일제 뭐 상승 정도는 나와줄 것입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관계도 조금 더 원만해질 수 있기 때문에 뭐 개성공단이라든가 대북 그동안에 이제 경협주들 다시 한번 더 슈팅 나올 수 있는 충분한 이슈를 만들어준 주말이었기 때문에 올라갈 수는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이제 테마주는 매매하지 않습니다. 네, 왜냐면 거기는 이제 상위 1%도 돈을 못 벌어가는 곳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미 들어갔으면 모르겠지만은 이 정보를 확인하고 들어가면은 늦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들어가서 그 정보를 수혜를 받으면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왜냐면 단가가 저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들어간다. 근데 그 정보가 누구나 지금 다 알 수 있는 정보를 들어갔다. 그럼 누구나 다 돈을 못 버는 거예요. 여러분, 간단하지 않습니까? 정말 주식이 간단해요. 남들도 볼 수 있는 정보라면 벌써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포기를 하셔야 되는 거죠. 설령 주가가 슈팅이 나왔다 하더라도 그거를 아쉬워해서 뒤늦게 따라가는 행동은 절대로 주식에서 성공할 수 없어요, 나중에 돼서도.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이슈라는 건 매일 터집니다. 이게 뭐 이 이슈가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수소차, 전기차 이슈 막 엄청 난리 났었죠. 또 조용합니다. 또 왜? 다른 이슈가 터지면은 상대적으로 이전 이슈는 조용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다음 달에 되면 또 다른 이슈가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달에 되면 또 다른 이슈가 터지는 거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슈에 대해서 따라 들어가 가지고 절대 물릴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입니다. 이미 들어가신 분들은 축하드립니다만, 그게 아니라면 굳이라는 말을 꺼내고 싶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이슈는 갤럭시 S10 시리즈가 3월 초에 출시될 전망으로 보고 있는데, 일단은 갤럭시 10 같은 경우는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뭐 갤럭시 9 후속작이죠. 그리고 조금 더 우리가 관심 있게 보아야 될 것은 이제 폴더블 시리즈를 내놓게 됩니다, 처음으로. 뭐 갤럭시 F라는 용어를 따서 뭐 폴더,
그 첫자를 따서 F로 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5G 스마트폰을 이제 민간 상용화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갤럭시 S10 네, 뭐 플러스라든가 그 후에 후속장들은 3월 말에 출시일로 전망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갤럭시 3월 달쯤에 대가 되면은 조금 삼성전자에서 뭐 신제품을 덜어 내놓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추가적으로 뭐 이어폰이라든가 그동안에 이제 아이폰에서만 출시를 했던 무선 이어폰, 그다음에 뭐 거기에서 뭐 웨어러블 기기까지 앞으로 조금 더 다양한 신제품을 발표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또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를 지금 매수해야 되나? 아니죠. 아니죠. 요거는 여러분 이미 공개가 된 거잖아요. 이미 공개가 되면은 늦은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여름이니까 선풍기하고 에어컨이 잘 팔리니까 가전제품 판매하는 전자기기업을 사놔야겠다. 아니면은 12월 달에는 크리스마스니까 어린이날이나 크리스마스 날 아이들에게 선물을 많이 주니까 장난감을 판매하는 기업을 사놔야겠다. 이렇게 이미 공개가 돼버렸고 이미 정보로서 가치가 없는 것들은 사실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들 이미 공개가 됐잖아요. 그 이미 이전에 들어가든가. 네, 그렇죠. 그러니까 주식은 이미 공개가 되면 끝난 거예요. 공개가 돼서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지만 여러분이 올라타는 단가는 절대로 안전 단가가 아니고 백도어를 만들어 놓을 수 없는 단가예요. 백도어란 무엇이냐? 내가 언제든 문제가 생겼을 때 도망갈 구멍이 되어 있는 단가라는 게 있고 그러지 못한 단가들이 있어요. 왜? 꼭대기는 떨어지게 되면은 답이 없어요. 단가가 바로 손실이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탈출이 불가능한 어떤 자릿대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사실 이슈로 개인이 매매한다는 것은 이슈로 돈 벌었단 말 들어본 적 없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지인뿐만 아니라 모든 곳에서도 무슨 이슈 때문에 돈을 벌었다 라고 들어본 적은 없을 겁니다. 그만큼 이미 공개된 내용을 가지고 매매를 하는 것은 단순성에 의해서 한 번, 두 번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장기화 되면서 그리고 연속성을 가진 매매 방식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좋습니다. 두 가지 내용을 좀 설명을 드렸고, 자, 우리나라 이제 시장을 좀 돌아갈 텐데, 금요일날 미국 시장 끝난 것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금요일날 미국 시장이 어떻게 끝났냐면은, 자, 먼저 다우존스를 좀 살펴볼 텐데, 결국에는 양봉으로 끝나긴 했어요. 근데 지수가 조금 내려간 상태로, 네, 끝났습니다. 자, 일단 색깔 좀 바꿔볼까요? 네. 자, 네, 아무튼 양봉으로 끝나긴 했습니다. 시가 대비해서 올라갔기 때문에 양봉으로 좀 끝났긴 했는데 추세가 좀 꺾였죠. 이렇게 해서 좀 추세가 좀 약간 꺾였던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뭐 꺾고 추가적으로 다시 올라갈지 그대로 떨어질지는 모르는 거죠. 예측만 가능할 뿐. 나스닥도 한번 볼까요? 나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양봉을 좀 띄우고 마감을 하였는데 금요일날 그래도 나쁘지는 않았어요. 왜냐면은 이제 요 상태로 보면은 더 떨어질 것 같이 생겼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음날 금요일날 이렇게 양봉으로 끌어올려주면서 나름 지수를 강하게 받쳐주면서 버티고 있어요. 밑에서. 그래서 일단은 나쁘지는 않은 모습이에요. 금요일까지도. 그래서 금요일날 보통 미국장 역시도 약세를 많이 보여줬던 날인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처음에 초반에는 약세를 보여주더니 오후장 들어가서 반등하는 모습들 나와주면서 잘 마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다음 주가 됐는데 이제 오늘이죠, 그게. 그래서 우리나라로 좀 돌아가 보면은 우리나라는 참 종합주가 지수를 좀 보고 코스닥을 좀 보면은 둘이 좀 약간 상반된 모습이 보여요. 특히 이제 종합주가 지수 같은 경우는 며칠째 한 4거래일째 좀 재미를 못 봤을 거예요. 계속해서 시가 대비해서 종가가 계속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지루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추세가 약간 꺾인 모습이기 때문에 약간 여기서 공포심을 느낄 수 있어요.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시세가 많이 꺾여지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더욱이 뭐 아래에 갭을 두고 있는 상태고, 물론 위에도 갭을 띄웠지만은 아래에 갭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공포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지만,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모습인데, 어, 그동안에 종합주가 지수가 떨어지는 동시에 코스닥은 잘 버텨왔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크게 큰 폭으로 하락한 적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이 그나마 지금 현재 데이터로 봤을 때는 좋아 보이지만, 근데 주식은 현재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미래가 어떻게 일어날지를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언제 작살이 날지 몰라요, 사실. 주가가 잘 가다가 갑자기 작살이 나는 그 구간대가 있기 때문에 요런 거는 사실 미리 조심하지 않으면 피해가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주가가 한 번도 쉬지 않고 올라왔는데 요게 언제 떨어질지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걸 알면 매매를 안 했죠, 사람들이.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신규 매수는 좀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신규 매수를 자제하는 대신에 원래 들고 있는 종목 안에서 조금 단타를 좀 실행을 하고 있어요, 현재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좀 시장을 대응하려고 맞추고 있고, 추가적인 신규 진입 같은 경우는 시장에 어떤 강한 조정이 한번 나와주게 되면은, 그때는 네, 저가 메리트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번 더 살펴보는 것으로 하겠고, 이번 주는 또 다행히도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은 제가 두 가지를 좀 살펴봤는데, 미국 금리 결정이 3월 달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금리로 인한 변동성은 좀 적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 금리도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금리도 2월 28일 날 있어요. 아직 멀었죠. 뭐 다다음 주기 때문에 금리 차로 인해서 좀 변동이 있을 가능성은 좀 적을 것 같고, 그다음에 선물 만기일이라든가 옵션 만기일 같은 경우도 오늘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기일 같은 경우는, 옵션 만기일 같은 경우는 2월달 같은 경우는 14일, 그러니까 이번 주로 따지면은 14일이면은 목요일이 되겠네요. 그쵸? 목요일이 되겠고, 그 다음에 선물 만기일 같은 경우는 이번 달이 없습니다. 그래서 3월 만기물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 옵션 만기일만 조금 단기 변동성이 좀 생길 수 있다라고만 판단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휴장일 정도까지, 네, 외국계 휴장일이 있을지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해외 증시 휴장일. 자, 오늘이 2월 11일이죠. 자, 오늘은 이제 일본이 휴장을 합니다. 일본이 휴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번 주 내내는 일본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에서는 휴장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참 무난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시장이 무난하다기보다는 뭐 전부 다 뭐 휴장도 없고 특별한 이벤트가 없기 때문에 말 그대로 수급과 공급에 의해서만 움직일 수 있는 조용한 좀 시장이 되지 않을까. 하지만 그동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동일합니다. 자, 오늘 화이팅 하시고 이따가 오후장에서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